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용산의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외교부는 차관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 뭔가 확정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들어온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내일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을 긴급 호출해서 오늘 휴일인데도 3시간 정도 회의를 한 뒤 인수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걸 보면 윤석열과 오세훈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에서 용산으로 아마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관련 의견들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면 청와대 주변이 어떻게 된다. 용산 국방부 청사를 옮기게 되면 이 용산의 주민들 상가가 어떻게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개발이 힘들어지고 아무튼 지금 온갖 말들이 나옵니다. 언론들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당선인을 괴롭게 할지 참 특이한 기사들도 막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방부 매점 주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현장과 실효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이 됐을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면서 광화문 무슨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친구 동기 승효상 건축가가 한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효상 건축가는 용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개발할 때 정말 언론들이 얼마나 이명박 서울시장을 괴롭혔습니까? 주변에 고가도로 없애고 할 때 그 주변에 이 상인들의 불만 어떻고 협상이 안 돼 있고 그렇지만 청계천이 완성되고 그걸 선포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청계천에 환호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그 청계천의 상인들과 정말 많은 토론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결정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외교부 청사든 국방부 청사든 아마 대단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을 겁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빨리 시민 속으로 내려와라. 청와대 건물이나 구조는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산일지 광화문일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윤석열과 오세훈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11시에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자, 오늘 이 국방부 장관 서훈 장관이 직접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 힘듭니다 말이죠. 20일 동안 이사를 해야 되고 우는 소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한 거지 무슨 이사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그거 시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우리 이사 한두 번 해봤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과 오세훈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부 청사, 국방부 청사를 모두 둘러본 뒤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인수위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용산이 유력합니다. 그렇지만 막판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세훈 들어와! 콜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용산은 처음 대선 때는 언급이 안 됐던 곳입니다. 그때는 광화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용산이 부각됐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무슨 쇼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백악관 같은 제대로 된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하는 겁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지금 용산에 더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지금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지만 그 뒤에 오후 3시쯤 오세훈을 긴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6시쯤 자리를 떴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은 과거를 갖다가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면서 공약을 했고 실제로 이 광화문으로 옮기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청와대가 좋거든요. 아우, 웅장한 건물. 승효상 건축가는 그런 게 오히려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통령들의 말로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알 겁니다.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 케이스, 광화문에 외교부 청사에 만들 케이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오세훈을 만난 뒤 내일 기자회견을 긴급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무슨 말을 할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